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중동 한가운데 아주 비좁은 바닷길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9km에 불과하지만 이곳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생명선이자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도로 심화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가 글로벌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이유와 국제유가 급등이 우리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원을 수입해 가공해서 내다 파는 가마우지 경제입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철저한 을의 입장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산업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어 원유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경우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심장 박동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유가 급등과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이중고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만 비싸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흔히 환율이라고 부르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 리스크와 같은 전쟁의 공포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의 거대한 글로벌 자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 즉 미국의 달러로 쏠리게 됩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믿을 건 기축 통화인 달러밖에 없다는 심리 때문이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달러의 가치는 훌쩍 뜁니다. 반대로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는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데이터로 볼까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약 15원 내외의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가가 환율을 밀어올리는 끈적한 연쇄 상승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까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분쟁이 12주 내로 끝나는 단기적인 충격일 경우입니다. 이때 유가는 80달러대로 상승하고 환율의 상단은 1455원에서 147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1개월 이상 지속되며 확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80달러에서 100달러대에 진입하게 되면 환율은 1470원에서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치솟을 수 하지만 가장 끔찍한 세 번째 시나리오, 사태가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하게 되며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서 1550원이라는 초유의 위기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석유 재고 감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유가 민감도는 하루에만 배럴당 4달러씩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가해지는 충격이 매일매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셈입니다. 이제 이 충격이 우리의 통장, 즉 국가의 무역 수지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상승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 수입 물가 상승은 우리가 땀 흘려 벌어들인 경상수지, 흑자 폭을 무섭게 갉아먹으며 국가 외환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통상적인 대한민국의 수출입 환경을 기준으로 볼 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95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바로 이 구간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완충작용 덕분에
한국의 무역수지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태입니다. 2025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무려 78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123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의 힘이 막강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튼튼한 방패마저 뚫리는 임계점은 어디일까요? 현재의 이 견고한 수출 성장세를 고려할 때 국제유가가 전년 평균보다 무려 50달러 이상 폭등하여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치솟아야 비로소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 무역 적자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이미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유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더블 악재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와야 하는 원유 가격 자체도 올랐는데 그 원유를 결제할 때 내야 하는 달러의 가치마저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비싼 달러로 더 비싸진 원유를 사와야 하니 실제 기업과 가게가 느끼는 에너지 수입 비용 부담은 2배 이상으로 증폭됩니다. 이 폭탄은 고스란히 물가로 전이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생산자 물가를 대폭 높이고 이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최종 소비자 물가로 전이됩니다. 이렇게 공급 비용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을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더 올려야 하는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는 비싸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지갑을 닫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는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물건이 안 팔리니 공장은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합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 전체를 하락시키는 끔찍한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되니 달러 강세는 더욱 심화되고 결국 높은 원자재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내수와 수출, 양날개가 모두 꺾이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주식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실물 경제가 병들면 금융시장은 먼저 발작을 일으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화 약세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을 부추기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36%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한국 주식을 살 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투자를 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가격이 그대로라도 나중에 다시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환차손이라고 하죠.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증시 폭락을 야기하는 거대한 매도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한국 주식 시장을 일컫는 오명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의 ATM입니다. 한국 시장은 신흥국 중에서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먼저 자금을 쉽게 회수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동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하는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달러를 빼가려는 수급 논리에 의해 한국 증시가 무참히 무너지는 취약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입니다. 당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란 공포로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었죠. 과거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글로벌 달러 지수가 20% 상승할 때 원달러 환율도 20% 이상 똑같이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증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증시의 하방 압력이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 경제의 파도에 휩쓸려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머나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는 단순히 남의 나라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있어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초대형 악재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며 무역 적자가 현실화되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경제는 실물과 금융 양면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철저한 대비로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 당장 에너지 수입선을 중동 외의 지역으로 타변화하고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선제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증시를 외국인들의 단순한 놀이터나 현금 인출기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 등 증시 자체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대외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